창세기 42장. 야곱은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어쩌자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듣기로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니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도록 해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리하여 10명이나 되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에게 행여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이런 사람들 속에 섞여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때 이집트의 총리 요셉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총책임자였다.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형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곡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자기가 오래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해내고 형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정탐꾼인 것이 분명하오. 당신들이 이 나라에 온 것은 이 나라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형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총리카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것은 다만 곡식을 사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은 분명 이 나라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형들이 대답했다. 총리카카,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시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본디 우리는 12형제였습니다만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생 하나는 죽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들은 정탐꾼들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당신들은 그 만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내가 파라오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 한 명을 보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시오.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가두겠소. 당신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시오. 그러지 못하면 당신들은 정탐꾼인 것이 틀림없소. 요셉은 그들 모두를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사흘 후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이요.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형제들 중 한 명을 당신들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에 남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도록 하시오.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로 기근을 면하게 하시오. 당신들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도록 하시오. 그래서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당신들을 살려주겠소. 형들은 요셉의 말에 따랐다. 요셉의 형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그래,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아이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우리는 외면했어. 분명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르우벤이 아우들에게 푸념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죽게 했으니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다. 그때까지 요셉이 통역관을 거쳐서 형들과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 서럽게 울었다. 잠시 후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온 요셉은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지목하여 다른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묻게 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했다. 또 형들이 가져온 돈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다.
요셉의 형들은 나귀의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를 풀었다. 그런데 웬걸, 곡식자루의 아귀에 돈이 들어 있었다. 그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그대로 들어 있어.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어. 형제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이집트 총리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우리더러 자기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며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로 우리 형제들 중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총리가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여기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의 기근을 면하게 하시오. 하지만 당신들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소. 그렇게 하면 당신들의 형제를 풀어주고 또 이집트 땅에서 자유롭게 장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소. 하고 말했어요. 형제들은 모두 각자의 자루를 쏟았다. 자루마다 돈다발이 들어있었다.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모두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 아버지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모두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졌다. 이제는 베냐민까지 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내게는 왜 이리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 거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번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안 된다. 내 아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 요셉도 죽지 않았더냐. 이제는 그 아이 혼자 남았다. 너희들과 가는 동안에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쩌라는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이 애비가 슬픔을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고 이러는 거냐?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다시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을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이집트 총리는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가 어쩌자고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그 사람에게 해서 내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게 하느냐. 형제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오? 다른 형제는 없소? 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 엄히 캐물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묻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에요. 설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어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막내를 나와 함께 가도록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막내는 제가 기필코 보호하겠어요. 그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만일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벌을 제가 평생토록 받겠어요.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이집트에 다녀왔을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정이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해라. 너희는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이집트 총리에게 선물로 드려라. 유향과 꿀을 조금씩 챙겨가라. 또 향료와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이집트 총리에게 드려라. 돈은 갑절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 곡식자루에서 나온 돈은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아마도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좋다. 너희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자식들을 잃게 된다면 잃어야지. 난들 어찌하겠느냐. 요셉의 형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전보다 갑절이나 더 준비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막내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송아지를 잡아 식사를 준비하여라. 내가 오늘 점심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관리인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분명 지난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야. 그걸 빌미로 이집트 총리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가는 것이 확실해. 우리의 나귀도 다 빼앗아 가겠지. 요셉의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안일을 하는 관리인에게 말했다. 나리,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전에도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면서 자루를 풀어보니 글쎄 자루 아귀에 우리들 각자가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그대로 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때 누가 우리 자루에 돈을 집어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말했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거겠지요. 나는 당신들이 낸 곡식값을 틀림없이 받았어요. 그러고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했다. 또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여물을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도착한 요셉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줄 선물꾸러미들을 잘 챙겨놓았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각자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그리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동안 잘 지냈는지 묻고는 말했다. 당신들이 예전에 말했던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오?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신가요?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했다. 예, 저희 아버님은 아직 살아 계시고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머리 숙여 다시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난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들이 전에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그러고는 베냐민을 향해 말했다.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요셉은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감정을 억누르면서 점심을 차려오라고 명했다.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상을 따로 차렸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고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금기사항이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고 보니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것들을 형제에게 가져다 주게 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